자, 춘천을 세계 제1의 협동조합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산실이 됐던 곳이죠. 춘천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이 센터가 개소를 한 지 벌써 2년이 다 돼가는데요. 그동안 우리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과연 얼마나 성과를 내고 있을까요? 자, 마침 1기를 마무리하고 돌아보기 딱 좋은 시기라고 하는데요. 자, 자세한 이야기, 가장 가까이에서 협동조합들의 성장을 지켜본 춘천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조경자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센터가 개소한 지 얼마나 된 거죠? 센터는 2019년 12월 20일부터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만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 항상 그때쯤 뭔가 개소를 하고 열었던 곳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센터를 개소한 지 얼마 안 돼서 코로나가 터졌다는 그런 건데 어떠셨나요? 2년 동안. 우리 지역에는 네. 문화예술 관련해서 창작을 한다거나 기획하고 행사를 진행하고 그와 관련돼서 뭐 디자인하는 출판 관련한 기업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연기되거나 취소되면서 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네.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급식을 준비하는 농업 관련한 농민들이 모여있는 협동조합의 경우에도 학교 개교가 개학이 늦어지면서 그렇죠. 좀 납품의 어려움을 좀 겪기도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오프라인 카페라든지 숙박시설들, 오프라인 시설들을 운영하는 곳들도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고객들이 찾아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좀 많이 겪기도 했었고요. 네. 센터도 이제 그 시기에 문을 열었었기 때문에 이제 교육이라든지 상담 컨설팅의 활동들은 이제 개별 기업들을 찾아가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고 집합의 경우에도 소규모 인원으로만 집합을 해서 그 지원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해왔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지원하는 지원 조직으로서 처음 문을 열었었기 때문에 네. 지역 안에서 기업들과 정말 밀착해서 살갑게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싶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제 우리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좀 한계가 있더라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조금 마음이 좀 어려웠었죠. 네, 그렇죠. 협동조합지원센터는 이제 지역 안에서 협동이 일상이 되는 춘천을 촉진하고 협동하는 사람들의 성장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미션을 가지고 출발을 하였습니다. 협동하는 사람들의 성장을 지원한다. 네. 현재는 이제 센터 안에는 발굴 육성팀, 경영지원팀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누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센터의 사업과 지원 대상은 이제 일반 시민들 그리고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 조직 설립에 관심이 있거나 설립을 원하는 분들 그리고 현재 사회적 경제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 이렇게 대상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상에 따라서 사업의 지원 영역이나 사업의 지원 영역도 가치 확산 사업, 설립 지원 사업, 성장 지원 사업, 판로 지원 사업, 모델 개발 이런 식으로 구분이 좀 되어 있어서요. 네. 협동의 가치 확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의 삶의 다양한 영역 안에서 이제 함께 겪는 어려움들이나 걸림돌들이 좀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안으로 협동과 연대의 가치를 통해서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다. 협동조합이 그런 것들을 많은 사례들을 알리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활동들이 있고요. 설립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명칭에서도 보시듯이 찾아가는 사회적 경제 이해 교육이라든지 상담 컨설팅을 통해서 이제 협동조합 설립이나 사회적 개업 인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아, 설립 지원 사업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활동. 그렇죠. 네. 성장 지원과 판로 지원 사업들은 현재 우리 지역에 한 320개 정도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설립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성장 단계별 욕구에 맞추어서 다양한 기업의 개별적인 맞춤 과제들을 찾아내고 이것들을 지원하는 교육과 컨설팅 사업들 그리고 상품 개발이라든지 홍보 지원, 판로 연계 사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도 노동자입니다. 노동자고 저는 사실 이런 모델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관심이 어려서부터 많았었는데 저는 약간 이 노동자가 약간 주인이 되는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이런 사람들도 사실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좀 지원을 하고 어떻게 뭐 신청을 뭐 인터넷으로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좀 세부적으로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최근에도 우리 지역의 방송 작가분들이 네. 모이셔서 협동조합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그래서 작가분들이 새로 뭐 다양한 자원들을 연계해서 네. 새로운 형태의 매거진을 만들기도 하고 지역 안에서 네.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춘천시 협동조합 지원센터 이제 그 홈페이지를 이제 보시면 네. 저희가 다양한 사업들에 어떻게 이제 신청하시고 참여하실 수 있는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는 전화나 이제 방문을 통해서 협동조합 상담을 하실 수 있고요. 네. 교육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안에 이제 5명 이상의 사람들만 모이면 네. 모이시는 공간 그 시간대 뭐 자유롭게 정하셔서 저희가 찾아가서 교육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약간 뭐 이렇게 신청을 하고 뭐 시험을 좀 보나요? 아니면 뭐 면접을 보나요? 어떻게 되나요? 선정 과정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알고 싶어요. 네, 센터는 저희 문턱 없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뭐 선정은 없고요. 누구나 신청하시면 누구나 신청할 수 누구나 있군요. 신청하실 수 있고 누구나 어디든지 찾아가서 교육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고민만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거 약간 좀 괜히 갔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실 필요도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네. 협동조합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 지역 안에 누구나 그런 협동조합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협동조합 로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네. 지역 안에 이제 협동조합을 방문을 해서 기업으로부터 직접 내가 왜 협동조합을 설립을 했고 운영을 해나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야기 들으면서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활동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그런 프로그램도 또 한번 보고 하면 또 지원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들이 많이 마련이 돼 있는데요. 네. 자, 그럼 지난 2년 동안 좀 어떤 기업들과 또 어떤 협동조합들이 좀 성장을 해왔는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협동조합들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기업이니까 기업의 성장은 어떤 경제적인 성과들을 내고 고용을 얼마만큼 창출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성장 요소로 보기도 하는데요. 저희들에게도 이제 그거 역시도 중요하긴 한데 협동조합들은 실은 조합원들의 어떤 공통된 필요들을 비즈니스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또는 우리 지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비즈니스적인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주요하게 이제 설립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경제적이나 고용의 효과 이외에도 얼마만큼 조합원들에게 편익을 제공했는지 지역사회 문제에 얼마나 더 관심 갖고 참여했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우리 지역에서 최근에도 브릴리언트라고 하는 창작 연극을 통해서 많은 소비자들을 그러니까 시민들을 만나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무어라고 하는 소극장이 있는 소극장과 그렇죠. 청소년 극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통해서 찾아가는 연극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들을 했었고요. 최근에 이제 작년에 영상 제작과 관련해서 지역의 요구들이 좀 많아지고 그 우리 누구나가 좀 사용할 수 있는 스튜디오 공유 공간들을 만드는 것이 지역에 많은 욕구들이 있었는데요. 영상 제작하고 촬영하는 분들이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 아이펀에서는 저희가 이런 시설 개선들을 좀 통해서 스튜디오 공유 공간들을 조성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지역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개별 어린이집 운영을 좀 넘어서서 지역 안에 자원순환의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몸소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네트워크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어린이집들이 교사나 학부모들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원순환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이 참 지금 잘 되고 있고 그런 좋은 사례들을 몇 개 소개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 설립하면서 어려운 점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보통 어떤 것들을 조금 어려워하시나요? 이런 분들은. 협동조합 설립은 5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기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2명이 모여서 하는 것도 어려운데 5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협동을 하기란 매우 어려워요. 과정이죠. 그래서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은 서로 마음을 맞추고 조직을 단단하게 하는 과정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있나요? 이렇게 서로 조직력을 좀 강화하는 것이. 그래서 협동조합
제대로 된 협동조합 설립이 있어야지만 네. 지속적인 협동조합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립 멘토링 과정들을 통해서 협동조합 조직 운영의 뼈대가 되는 정관을 함께 논의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사업 계획도 함께 논의해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총회 과정도 함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협동조합도 비즈니스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업의 아이디어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면 돈이 벌릴 수 있을까에 대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조합원들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을 비즈니스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지금 몇 개를 소개해 주셨는데 조금 더 자랑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오늘 원래 여기는 자랑하는 자리입니다. 네. 성남의 시사주민이 자랑하는 자리가 될 수 있는데 자랑하고 싶은 계획들 아니면 또 좀 다른 분들께 좀 선례가 될 만한 그런 사례들 몇 개 더 알려주시죠. 네. 그동안에 제가 좀 이런 자리들이 있으면 우리 네. 기업들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들을 계속 말씀을 드려서 지역 안에서도 우리 청년들 사회적 경제 조직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이야기했었는데요. 오늘은 작년 올해 최근 2년 정도의 우리 지역에서의 협동조합 설립 사례들을 좀 최신의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들이 어느 정도 제 지역에서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춘천에 최근에 협동조합 설립과 관련한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특징은 사회적 협동조합들의 설립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의 내용 자체가 매우 공익적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공동체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안의 마을 공동체라든지 복지 영역에서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비경제 영역, 비영리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들에서 이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꾸준히 설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붐이 일고 있군요. 말 그대로. 두 번째는 이 삶의 문제를 협동과 연대의 가치로 풀어나가고자 하는 시도들이 지역 안에서 계속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20년, 21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좀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고 있었던 것은 아동 돌봄의 문제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 방과후 활동을 하고 그래서 어깨동무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부모들이 만들어가는 그 사회적 협동조합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그 간호사들이 모여서 병원이 아닌 마을 안에서 마을 돌봄의 새로운 돌봄 서비스 모델을 개발을 하고 그것을 주요한 사업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간호사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것도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생활자전거 활성화를 통해서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협동조합이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굉장히 좀 위기였는데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또 협동조합이 됐었었네요. 굉장히 또 좋은 사례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사례는 많군요. 우리 지역 안에 그동안에는 볼 수 없었던 렌터카 하시는 사업자들이라든지 서점을 운영하시는 분들, 맞습니다. 지역의 상조 회사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규모 상조 회사 말고 지역 안에 지역 기반한 상조 회사들 그리고 인재 사업자들 이런 분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함께 협업을 통해서 사업의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사업자 협동조합들이 저희 지역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춘천의 택시 협동조합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협동조합 운영을 통해서 아까 그 아나운서님께서도 노동자 협동조합에 대한 이야기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노동자 협동조합들입니다. 그래서 기사님들이 실질적인 전액 관리제를 통해서 월급제가 이제 실현이 되면 이분들의 소득이 증대하는 것이고 이분들이 이 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면 택시 운송에 대한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도 시민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와, 지금 벌써 이 얘기만 제가 잠깐 자랑을 해볼까요 했는데 지금 막 술술술술 나오셨는데 이게 사실은 1기의 어떤 성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기가 거의 마무리가 되는 시점인데 물론 지금 얘기만 들어봤을 땐 참 좋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1기를 운영하시면서. 어떤 점이 좀 아쉬우셨나요? 해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협동조합 운영과 관련한 실태 조사를 전국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때 그 협동조합 실질적인 운영률이 54% 정도를 전국적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네. 다행히도 우리 춘천에서는 그래도 65%의 운영률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전국 평균 이상으로는 잘하고 있네요. 네, 잘하고 있지만 여전히 만들어진 협동조합 중에 3개는 운영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역에서 이 협동조합을 아까 그 사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정도의 생각으로만 협동조합을 설립을 했다가 사업의 기회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러면 주변에 이제 협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형성이 되고 있고 해보니까 안 되더라. 막 약간 이런 쉽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네요. 그리고 협동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분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제 나쁜 평가들을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인식들이 저도 이제 가끔 그런 이야기 듣거든요. 그래서 속상하시겠어요. 네, 그럴 때 너무나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점들을 좀 보완하고 2기에서는 좀 어떤 점을 좀 보완해 나가실 계획인가요? 많은 그 협동조합 하는 선배님들이 협동조합은 교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교육이다. 그렇죠.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설립 때부터 그리고 중간중간 협동조합의 가치들을 좀 조합원들이 함께 인식하고 협동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해낼 수 있는 협동조합 운영에 대한 것들을 조합원들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저희가 센터 부서로 협동조합 교육원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속적인 협동조합 교육들이 시민들과 협동조합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체계를 좀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 이제 기회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역 안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내년도에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네, 삼천동 주차장에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 사회적 경제 물품들이 일반 시민들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지역 안에서. 그래서 좀 더 우리 제품들이 고도화되고 제품의 영역도 확장될 수 있도록 센터가 좀 더 이 지원들을 확장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2기에서는 또 좋은 성과가 더 많이 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제가 좀 어떤 궁극적인 어떤 원론적인 질문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데 협동조합 지원센터를 통해서 우리 지역 사회는 어떤 좀 변화가 기대가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떤 변화를 저희는 볼 수 있을까요? 네. 협동조합은 더 나은 지역사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유지 발전시키고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데는 필요한 조건들이 있겠죠. 그렇죠. 먹거리라든지 주거라든지 교육, 사회 서비스, 문화 등 우리 주민들의 삶에 필요한 각 사업의 분야에서 우리 자기 정체성에 기반한 협동조합들이 활성화된 지역사회를 한번 상상해 본다고 하면 우리가 사람들을 협동으로 결속시키고 서로 사회적 관계에 기반한 사회적 자본이 지역사회에 형성돼서 우리 지역사회를 좀 협동하는 사회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마 지역사회를 탈바꿈하는 그 어떤 선봉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센터장님 또 나중에 또 좋은 또 이야기 소식 있으시면 또 나오셔서 우리 시사주민에서 또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저희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하면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죠. 저는 그 협동조합이 내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협동조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혼자가 아니고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안에서 방법을 찾고자 한다면 저는 협동조합은 참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 센터는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또 센터장님께서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춘천시 협동조합 지원센터 조경자 센터장 오늘 만나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 곡을 들으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 센터장님께서 듣고 싶으신 곡 혹시 뭐 이야기가 좀 있는 곡
어떤 곡이 있을까요? 매년 7월 첫째 주간을 협동조합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올해도 협동조합의 날 행사를 준비할 때 이제 네. 코로나 시기로 이제 비대면 행사로 전환이 되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네. 그때 아쉬움을 좀 달래고자 그리고 지역에 있는 협동조합들을 좀 위로하고자 네. 저희가 협동조합인들이 모여서 구성한 협동조합 아카펠라 합창단이 있었습니다. 오, 아카펠라 합창단이 네, 있어요. 네. 오. 그래서 아카펠라 하는 하움해간 협동조합이라고 있는데요. 네. 그분들의 지도를 받아서 네. 저도 참여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함께 불렀던 노래가 제이레빗의 해피싱스였습니다. 해피싱스. 네, 그래서 그 노래를 함께 듣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굉장히 또 멋진. 그러면 그 영상을 찾아볼 수 있나요? 네, 지우셨나요? 있습니다. 있어요. 네, 네, 여러분들 네. 일단 저희가 제이레빗 해피싱스를 보내드리고 나중에 또 비교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춘천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센터장이신 우리 조경자 센터장님과 제이레빗의 해피싱스를 들으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